메타버스와 NFT 이해하기 전에 카톡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분 계신가요? 나쁘게 생겼다. 나 카톡이 얼마 전에 이렇게 문제 생겨서 없어요? 다음 메일 쓴 사람들이라든가 카톡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약 10년 전부터 라인을 쓰고 있어요. 병행해서. 뭐든지 이렇게 백업을 해두는 게 좋아요. 라인 하시는 분 있어요? 라인? 네. 네. 라인이 전 세계 10억 명이 쓰고 있고요. 카톡은 전 세계 1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카톡은 번번이 글로벌화에 실패했고요. 라인은 아예 한국을 무시하고 외국부터 먹었어요. 또 제일 힘들다는 시장이 어디죠? 저 현지인 싫어. 어딜까요? 일본에서 1등 먹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네이버, 처음엔 네이버 재팬이었어요. 네이버 재팬 채팅. 그러면 딱 네이버면 한국 떠오르잖아요. 이름을 바꿨어요. 라인으로. 회사 이름도 라인 코퍼레이션. 그렇게 전략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위험과 관련된 분들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게 다양한 분야의 CEO들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메타버스와 NFT 이해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앞에 계신 이훈 선생님께 질문을 할 거예요. 5학년 아이가 메타버스가 뭐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 메타버스요? 옆에 분한테는 내가 NFT 물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꼬마가 NFT가 뭐예요? 찾아본 게 대체 공간 부분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런 것이 현재 기본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AR, VR, 즉 AR은 증강현실이라고 불러요. 현실 세계에 가짜가 올라오는 거, 홀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VR, 가상현실, 가짜 세계에 나도 아바타라서 가짜로 움직이는 세상.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메타버스예요. NFT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지털 소유권 증명.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대체 불가능 토큰. 그게 뭐냐?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난 펀지블 토큰. 이런 공원 용어 말고 누가 물어봐도 쉽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용어부터 설명합니다. 메타. 메타는 초월함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초월하였다. 그래서 명상한다는 것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월 명상하는 게 있는데 메타 메디테이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메타는 초월한다. 버스는 요 앞에 빠져 있는데요. 유니버스의 준말이에요. 유니버스는 세계라는 뜻이죠. 네, 유니버스. 그래서 원래는 메타 유니버스인데 유니 빼고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 유니버스예요. 세상. 근데 메타는 그걸 초월한 어떤 다른 개념의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NFT는 집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증명서로 지문서가 있죠. 디지털 증명서는 NFT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를 알고 들어가면 일단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올 때에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화를 전공했고요. LG전자의 컴퓨터 연구실에 일했고, 그리고 인텔이라는 컴퓨터 칩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한 10여 년 엔지니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를 쓰는 수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평가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SNS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책들을 쭉 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정부기관,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 그리고 협회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오늘 하는 거에서 몇 개 추가돼요. 오늘 부산에도 소식이 올라가죠. 부산에 블록체인 윅 인 부산 BWB 블록체인 B 윅 주간이라는 뜻이죠. W 인 부산. 그래갖고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하고 메타버스와 NFT를 굉장히 많이 내는 오늘도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좀 추가해서 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메타버스가 더 큰 새로운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런 엔비디아가 뭔지 모르죠. 칩 회사예요. 칩, 그래픽 칩 회사.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물리적인 세상과 가상의 세상을, 디지털 세상을 넘나들 것이다. 그러겠죠.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실제로 가상세계 왔다 갔다 하신 분 있어요? 가상세계.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커버크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을까요? 메타로 바꿨습니다. 근데 알고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17년간 써왔던 페이스북이에요. 아, 저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네. 그 이름 바뀌었다니까요? 메타. 우리는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오늘 삼성이 회사 이름을 우월한 이렇게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페이스북의 CEO들이나 이런 임원진들이 막 반대했대요. 초월하니 뭡니까? 회사 이름이 페이스북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17년을 썼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메타로 바꾼 메타버스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고양이가 들어가 있죠. 제가 어제는 성신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했더니 여대생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자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머 귀여워라. 제가 왜 저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엽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맣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형식으로는. 그런데 남태평양도 큰 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차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발상의 전환할 시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환할까요? 쟤는 저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만난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저는 옆에 밑에서 이렇게 봤는데 김영숙 사장님, 제가 제 돈 내가 먹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공짜로 안 해도 제 돈 버니까 그 정도 그래서 포스팅 해주겠다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지금 핸드폰에서 양성길의 세계 여행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그럼 제가 누군지 알아요? 후에 말이 양성길의 세계 여행 그러면은 거기에 제 블로그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여행을 공짜로 다녔습니다. 코로나가 약해지고 나니까 바로 캄보디아에서 요청받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몽골 290만원짜리 몽골 여행 패키지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어요. 그게 조금 전에 지금 체크를 한 양성길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제 브랜드 때문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받아요. 원고료로. 그리고 며칠 전에 3일 전인가까지 두바이에 있다 왔어요. 두바이에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강의 때문에 놀지 못하고 왔어요. 지금 팀들은 나랑 놀고 있는데 사막투어도 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SNS 상에서 내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회사에 있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가마솥 밥상이에요. 그죠? 근데 보니까 광명에 있다는 거죠. 가마솥 밥상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광명 가마솥 밥상 이라고 검색했는데 만약에 이직하지 마세요. 뭐 불친절해 이런 말 있으면 빨리 내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중요해요. 종업원이 실수해가지고 그런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리할 것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내가 고객이라면 어떻게 검색해 들어올까? 검색해서 보고 나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왼손 잡이는 왼손,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 물고요. 10초를 할게요. 10초. 그러면 몇 개 했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준비. 자, 시작합니다. 시작. 몇 개 했어요? 예? 40개보다 많이 하신 분 있겠죠, 물론. 50개 이상, 60개 이상. 몇 개 했어요? 80. 80개가 넘었대요. 대단하죠? 근데 만약 이게 아니라 이거 하라면 어떻게 더 적게 하겠죠? 예,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꿀벌 이야기입니다. 자, 1초. 우리가 10초 했잖아요. 그러면 85개가 치고 그럼 8.5개 돼요. 그죠? 자, 꿀벌 몇 개 하는지 해보세요. 쳤어요? 1초에. 눈 좋으신 것 같은데. 초고속 카메라 딱 찍어보세요. 몇 개 한 것 같아요?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30번입니다. 캘리포니아 국내에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는데 평균값이 230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독수리나 혹은 기러기 보신 분이 있죠. 몸통은 작죠. 날개는 크죠. 근데 지구상에 날아다니는 놈 중에서 이상하게 꿀벌 만큼만 몸집은 이만한데 날개가 요만해요. 제가 저기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대한민국 도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가진 건 머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똑똑했었어요. 유엔에서 조사할 때 1봤다가 홍콩. 근데 홍콩이 조금 모자란 중국 합쳐졌으니까 더해서 나누면 끝이죠. 보나마나 우리가 1등이에요. 그죠? 1등과 2등 차이가 거의 안 나게 우리 2등을 했었거든요. 3등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가진 게 머리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보겠습니다. 다방 DJ, 버스 안내양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이게 전문용어로다가 쉰세대라고 불러요. 못 본 사람. 나는 버스 안내양을 못 봤다. 저분들은 전문용어로 신세대라고 불러요. 쉰세대와 신세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대가 오늘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었다라고. 자, DJ. 다방 DJ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같은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 아니라 일반 옛날 다방이라는 곳에 가면 뮤직박스가 있었어요. 레코드판을 틀어주는데 음악을 이렇게 종이쪽지에다 적어주면 지금은 영숙 씨께서 철수 씨를 만난 지 100일 된 기념으로 양희은의 무슨 노래를 신청했는데 이 노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해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인기가 좋아서 대기업체가 급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라져갔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맨 처음 식모 그리고 돈 안 받는 재료만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받다가 구로공단에 가서 단추 만들고 옷 만드는 일 하다가 제일 돈 많이 버는 것이 안내양이었어요. 식모나 이런 공단에 하는 사람보다 2배, 3배 더 벌었으니까 고되긴 하지만 사라졌어요. 네, 그때 우리가 썼던 용어 있죠? 오라이라는 거.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이렇게 딱 치고 오라이 그러면 출발했어요. 그죠? 그런데 버스 안내할 때가 제가 늘 이제 양심에 선언을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지나가면 미안한데 선생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회수권 세대죠. 회수권이라 기억나시죠? 그 세대 맞죠? 회수권 세대면은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신세대구나. 맞아요. 회수권. 회수권이 뭐냐면 종이로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게 10장짜리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50원씩 10개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11개째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득을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안내양들은 혼났을 것 같아요. 나 같은 몇 명 있었어요. 직구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고요.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일 수 있고 아이들을 얻을 수 있는. 제가 두바이 가기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강의를 딱 보고 한 분이 인천시에 했었는데 나 지금 아이들 또 났습니다. 지금 내가 골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했었는데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반려견 촬영실로 만들겠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사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떠오르는 직업이에요. 지금 전에 보면 이렇게 그 사진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돌 사진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 왜냐하면 우리 아이, 우리 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개가 있고 사람이 있죠. 얘가 쳐다보니까 뒤에 있는 개는 후각과 청각이 갖다 돼 있잖아요. 개가 좋아하는 냄새를 뒤에서 누가 풍겨주고 있고 거기서 따로따로 소리 내줘가지고 보게 만들어 찍는 거죠. 자 보세요. 아빠, 엄마, 개 3마리. 이렇게 있네요. 앞에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찍는 사람 뒤에서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막 개들을 혼을 빼다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러 뻥뻥 짖기도 할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 촬영 전문가들은 최근에 페이가 세다. 매우. 그리고 여기 보면 인공장기 개발자로 있어요.
지금 코와 쥐는 이미 교통사고 난다 하더라도 붙이는 일이 다 가능했어요. 3D 프린터 가능해요.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오늘 잠깐 나올 건데 아바타 제작자. 가상세계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닮은 아바타가 움직이는데 걔가 입을 옷, 신발 이런 걸 해서 돈을 버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이해시키고 직업 이야기 그러면서 NFT와 메타버스를 같이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엔잡러 이야기예요. 1, 2, 3, 4, 5, 6, 7, 8, 9, 10이 넘어갈 때 이 숫자가 쭉 간데 끝까지 간다는 것이 N이라고 써요. N. 자, 직업. 러, 티처 같은 전미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하지만 직업이 여러 가서 퇴근하면 국회, 부 캐릭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공무원들은 최근에 제가 접한 바로는 돈 안 받아요. 돈 받으면 이게 공무원 윤리에 걸리고 복잡한 게 있나 봐요. 근데 공사는 된대요. 내가 아는 분 한 분은 5, 9층에 다니는데 그 대학교 때 전공이 중어학과예요. 지역주민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공짜로. 법에 걸리는 게 아니라 봉사가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이걸 직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다가 일반 기업 다니는 사람은 여러 개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2030은 그 대표적인 거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들여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로 기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그리고 손으로도 아날로그 기록하시는 분 둘 다 좋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엔잡러예요. 제가 최근에는 모델로 데뷔해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제 사진 팔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오디션 갔다 왔어요. 모델 오디션. 170명 어플라이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2개 브랜드. 하나는 화장품 브랜드. 하나는 일본 패션 브랜드에 당첨이 돼가지고 오디션 했어요.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촬영도 하고 이제 찍어서 그들이 가져가겠죠. 이미지를. 그죠? 이런 것도 하고 한복 모델 내려나가고 이건 방송국이죠. 시니어 모델대회 방송에도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양성길 세계여행 해보라고 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에 많이 있는데 블로그 쪽에 또 제가 매년 이렇게 조그만 사연을 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 2월달에 탔는데 대상을 탔어요. 크리에이터 대상.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놀러도 다니고요. 초대받아서 여러분들도 SNS상에 뭔가 잘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 출연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MBC 같은데 10분 촬영하는 거 많이 있는데 빼고 1시간짜리만 모아봤어요. 최근 걸로.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런 제목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YTN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YTN에서 특별 기획으로 1시간째 2번 했어요. 다른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직업 탐방, 자비 제휴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들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12번씩 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24번 재방송을 했으니까 본방까지 합치면 25, 26번 한 거죠. 그리고 또 과학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발견은 뭐가 있는가? 메타버스 시대는 왜 이러한 바뀌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한국경제TV에 가상자산 트다꺼.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얘기하는 질문들 막 들어오니까 피해 가느라고 공이 날아가면 다 피해를 가는 게 질문들 들어오면 1대1로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재밌는 것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이유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애벌레였지만 이렇게 고치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많은 새들은 이 고치가 꿈틀꿈틀하면 거기서 나비가 나올 거 알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끌고 나서 힘없을 때 톡 찍어본다는 거죠. 그걸 버티고 나는 것들이 이렇게 나비가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김연아가 언제가 TV에 나와서 그러겠죠? 나는 딸라면
스케이팅 안 시킬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하는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 뒤에 숨어있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는 대부분 40대 교수들이 가르쳐요. 근데 나는 그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 1세대예요. 그리고 연구실에서 모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 발달사를 잘 알려 쉽게 설명해주는 일반인 대상으로. 그래서 지난번도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200명 모는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은 학생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을 강의하고 싶은 거 이게 세니까. 학교에서는 급여가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 했고요. 이제 가상인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인플루언서 사용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여러분 업무에 도움되게 해서 가상세계가 지금 놀랍게 변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네 가짜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기억나시죠? 가짜가 이렇게 활동을 해, 사람처럼. 팔로워들 많이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고 막 그래요. 센서를 온몸에 붙이고요. 사람이 춤을 추면 따라서 움직여요. 가짜가. 모션 캡처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캡처 전용 수트를 입고 센서를 신체 곳곳에 부착합니다. 안에 붙인 센서는 17개. 이제 자세를 바꾸면 대상의 움직임, 회전, 방향 등을 감지하는데요. 자율 센서 기능이 있는 카메라와 컴퓨터의 가상 공간을 서로 연동시킨 다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게 되면요. 컴퓨터 모니터에 수화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을 거치면 대상의 움직임이 수화에게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가상인간 수화의 제스처 정말 자연스럽죠? 춤추며 중간중간 짓는 수화의 표정으로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요즘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혹시 도란스라고 아시나요? 도란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저희 같은 신세대들은 다 알 거예요. 100V를 220V로 만들어준 걸 도란스라고 불러서 일본 말인데 트랜스포머의 약자예요. 일본 말 표현. 근데 그것을 변환해준다 라는 뜻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전산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 놓는 것.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신세대는 다 알 거예요. 그 주민등록 등본을 들어간다는 초보 들어가면 바로 안 됐어요. 내일 오세요. 혹은 모레 10시 22분에 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서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우표 붙이고 꽝 찍어서 전달해 줬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바로 디지털화가 되어서 산업의 정보통신을 활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다 보는 자리에서 쫙 뽑아주잖아요. 더 나아가서 공인인증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마지막 단계는 블록체인화 기술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수요자와 공급자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입사한다 할 때 뭘 떼어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인사부에 가서 내 정보를 조사하는데 동의합니다. 사인만 하면 블록체인을 해가지고선 얘가 정말 학교 나왔는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의 학점이 얼마인지 다 띄고 가져올 수가 있어요.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러면 우리 옛날에 보면 그 학위 위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블록체인화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 이제 얼마 지나가고 있죠. 2023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호랑이에요. 근데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 될 것인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의 태도가 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호랑이 될 것이야 하면 호랑이 될 수 있는데 고양이 모습만 바라보고 나는 왜 또 이렇게 사나 아이고 힘들어 나 이거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올해는 저한테 굉장히 행운의 해였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목 트렌드 코리아 2022 이 제목으로 4시간 과정을 이렇게 하려고 남의 책을 가지고 왜 김남규 교수를 안 불렀을까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올해 10가지가 진짜 어려워요. 단어들이. 제가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죠. 그리고 현업의 중소벤처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첫 번째가 나노사예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해요. 이 화장품은 나노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개조했다는 얘기예요. 화장품의 알기가 이만했는데 나노로 하면 바늘 뜰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쏙쏙 들어가겠죠. 피부로. 그래서 나노 사회는 쪼개진다. 그래서 샴푸를 쓰는데 전에는 엄마 샴푸를 아빠도 쓰고 딸도 쓰고 아들도 썼죠. 이제는 달라요. 아빠들만 샴푸 생긴 거 아시죠? 탈모 예방 샴푸. 쓰시는 분 계실 거야 아마. 아내 거 쓰라고 하더라도 나는 머리 빠진 거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 예방 샴푸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아들은 그 흡진과 개기름이라고 하지 막 기름이 많이 나니까 엄마 아빠는 잘 안 벗긴다는 건데 남학생이 저런 샴푸를 쓰게 되면 끈적한 게 쭉쭉 빠진다는 거죠. 여학생들은 머리 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원래 쓰던 거, 싼 거. 그리고 아들과 딸은 엄마 거보다 한 3배 비싸지만 뭐 기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결국은 4가지로 바꾸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어떤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노 사회에 지금 진입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타겟화하기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들만 대상으로 한 헤어샵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헬시 플레이는 건강 이야기예요. 건강한데 헬시 플레이죠.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징 중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집집마다 건강식품을 안 먹는 집이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건강식품을 먹게 되었고 머니러시는 돈 버는 거에 많이 이제 돈 번다고 막 알려주죠. 이것저것 해봐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명도 돈 한 번 벌어고 했다고 대리운전을 해갖고 얼마 벌었다 그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돈에 대한 이야기. 그 득템력. 돈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혹시 1월, 2월, 3월 달에 분홍색 초코파이 먹어보신 분? 아, 저분을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박수 시작!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이 성공해요.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죠? 세상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운다는 거죠. 저분은 호기심에서, 저도 그랬어요. 먹었어요, 저도. 광고가 딱 떴는데, 아니, 3월달까지만 파는 핑크빛 초코파이 있다고, 더 이상 제 자생이 안 나와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살려고 줄 섰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걸 내가 관리하는데 알려줬더니, 제자 한 명이 타가지고 보내왔어요.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그 안에 베리, 분홍새에 딸기가 들어있었어요. 껍데기도 있게. 그래서 그 색깔은 분홍색. 근데 어쨌든 그것을 껍데기만 모으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포켓몬빵 드셔본 분 있나요? 네. 많을 거예요. 포켓몬빵. 근데 요즘 당근 마켓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포켓몬빵만 팝니다. 왜 그렇죠? 딱지만 빼고 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득템력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다. 또 NFT가죠. 디지털 자산들 중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있으면 그것이 돈이 되는 그릇이 되었고요. 러스틱 라이프. 어려운 말 썼어요. 전원일기입니다. 지금 시골에 살고 싶다. 코로나 걸려서 면역력 키우고 싶다. 엑스틴이죠. 혹시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엑스틴은 70년대생을 얘기합니다. 1970년부터 79년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소비의 주거로 떠오른 거예요. 저는 MZ 시대인데 MZ들은 이렇게 알바를 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세대가 떴다는 거고요. 다른 생활 루틴. 올 초부터 이거 얘기했었는데 카톡방을 탈퇴하는 것이 지금 유행을 했었어요. 그들이 기어코 카톡 문제가 생겨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카페로 가요. 카페로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 30대 얘기입니다. 주로. 20, 30대는 아예 카톡 계정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게 자꾸 이렇게 들어보게 만든다 그래서 카페에 예를 들어서 미국 증권만 분석하는 카페,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노하우 나눔 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유행하고요. 실제가 오늘 얘기하는 메타버스 얘기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이제는 정말 양질의 글들을 써야 돼요. 그냥 드라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려드려다보는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를 써야 되지 남의 얘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강의할 때도 공장을 맹장할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 열기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1965년 이정훈 화백은 이런 만화를 그렸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은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65년도에 이랬습니다. 가장 잘 사는 곳이 서울이었고 그중에서 더 가장 잘 사는 강남이 아니라 명동이었어요. 바로 그 옆에. 그죠? 명동이 이랬어요. 강아지 다니죠? 엄마 씨 그럼 아무 데서나 오줌 놓고 뭐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이런 곳이 방공관청 들어있네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 시점에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모르니까 전파신문, 그죠? 그리고 움직이는 도로, 어떤 계단이 움직이는 건데 평평히 움직이고 상상한 거예요. 지금 있죠? 무빙워크, 공항에 있는 거. 야, 그때 전기자동차, 공항으로 생각했어요. 청소로부터 생각했고요. 스티브 잡스가 먼저 스마트폰을 생각했습니다. 소형 텔레비전과 전화기가 빨리 와. 걔네는 그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격 진료, 원격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하는 것을 억압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기가와 나노 얘기하면 그렇게 수치가 그렇다. 여기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기가는 10의 9세, 10억에 10억 이만큼. 그래서 기가텔레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하고 나노 그러면 더 짧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 영상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참고로 어떤 거냐면 이 여자를 놓고 쭉 보면 지구가 보이고 태양계가 보이고 은하계가 보이고 멀리 갔다 가까이 와서 눈동자로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작은 원자까지 본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는 이러한 미래 사회도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준비했었고요. 여기는 직업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 어떤지 모르겠는데 1901년과 1913년에요. 요 사이가 우리나라 땅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나라가 뺏겼잖아요. 1910년에. 그쵸? 그랬는데 같은 지역에 부활절 아침 같은 시기에 봤는데 뉴욕인데요. 인도는 넓고 그 다음에 이 차들이 다니는데 여기는 마차 말 보이죠? 마차 마부가 몰고 다녔고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마부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유망했답니다. 부자나
권력자 혹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혹시라도 앞집에 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한번 마부가 되면 그 사람의 형, 보통 남자라니까 누나 혹은 남동생이나 여동생 가족까지도 키워갔을 정도의 부유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12년이 지났어요. 12년. 마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는데 12년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의 직업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뷔할 건 데뷔하고 준비하면 좋겠다는 이유가 1965년과 2010년에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 하기 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2016년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보자 발표했는데 이대로 놔두다가는 빈익빈 부익부와 개인 간 국가 간 지역 간 점점 심해지겠다. 뭔가 만들어지겠다. 지금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데 연구해보니까 지금 4차쯤 된다. 기술로 분리해보면 했어요.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전기였어요. 소나 말의 의자에다가 석탄만 떼면 수증기가 나오죠. 그 힘으로 기계를 굴렸다. 그래서 대륙을 횡단하기도 하고 바다의 전기가 달리기도 하고 기계의 전기의 힘으로 기계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죠.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인데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해졌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을 때 2차 산업혁명은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전기의 변화입니다. 전기. 우리 반민들도 하나죠. 전기. 그래서 전기의 변화는 미국이 이렇게 활성화되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 전역하고 전공하고 딱 갔는데 대학교 때 배우지 않은 그런 부서로 다 배치가 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는 무엇이에요? 컴퓨터가 뭐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그 당시에 라디오, 텔레비전 할 때인데 이제 컴퓨터를 막 할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LG 연구소에 그 당시 금성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 반도체, 인텔. 근데 그 회사에 사업하면 인터넷 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용어가 나와도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3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아까 1차는 누가 제일 1등이라 했죠? 영국. 2차 전기는 누가 했죠? 미국. 3차는 역시 미국이에요. 그런데 수혜주라 했죠. 주식도 보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수혜 국가는 이거 동성으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우리는 세계 경제 랭킹 180몇 등에서 10등으로 올라가. 200개 나라 중에서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인 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차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2010년이네요. 그래서 살펴보라고 같이 그림을 넣었고요. 자, 이제 조금 빨리 달려볼까요? 로봇은 국어 영역을 잘한다. 인간은 다른 걸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국영수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불도저가 등장한 시대에 삽질 잘하는 걸 배우는 것 똑같다라고 하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말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 사장님 아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장님 같은 이제 그 식당을 하잖아요. 변화되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해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헤어는 헤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어떤 분야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고요. 영국의 유럽판 가디언지에 이런 기사가 씌었습니다. Robot wrote this into article. IOSQL의 human. 이 기사는 로봇은 인공지능이에요. 100% 인공지능이 썼다. 인간들아 아직도 무섭지 않니? 라는 질문의 제목이었어요. 이 글은 정말 인공지능, GPT-3라는 인공지능이 썼고요. 이 중간에 빨간 칠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인공지능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not destroy human. Believe me. 인공지능은 말입니다. 사람을 파괴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근데 얘가 점점 학습을 해서 2, 3년 지나서 2025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람객도 살릴 수 있어요. 직업으로. 얘는 24시간 일하고 주말에 글 쓰라고 하는데 돈 더 내고 안 해요. 팩트만 전해주면 바로 글 짝짝 써서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앞서는 그러한 것이 떠올라왔더니 스테이스타라는 시장 조사업체가 조사를 해보고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데 메타버스가 시장에 덮을 것이다. 불과 2년 남았어요. 그죠? 2024년, 22년이니까. 그죠? 그때 시장이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전력 질주하겠어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메타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이 이름 바꿨죠? 어떻게 세상을 예상하고 있는지 살펴본가요? 메타가 왔다. 교육시장.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3D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주에 대한 거 하잖아요. 이렇게 파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하니까 그게 딱 어제 이 안경 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큘러스라는 안경인데요. 이 회사를 2조 5천억에 인수했어요. 메타가. 운동을 했는데 지금 요 메타의 안경을 끼고 운동했던 독일 소녀가 15kg가 빠졌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마지막 아직까지 피 한 번 그리고 뿌리에 땀쭉 빼고 빠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한 명 홍콩에서 한 명 미국에서 다른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 5년 내지 10년 걸려야지 생길 기술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두를 입력할 때는 톤으로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저커버크가 존재하는데요. 얘가 저커버크고 가상세계의 저커버크 친구예요. 이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겠죠. 빛이 만들어라. 해변가. 해안을 딱 만들죠. 크라우드. 즉 저기에 구름을 좀 만들어줘라. 인공지능이 듣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두 AI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얘가 말을 해나가면 그대로 만들어요. 여기다 성 만들어라.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장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해서 만든 것 같다. 일도 합니다. 메타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은 건축학자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한잔 마시고 자리에 와서 딱 치면 AR,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 가짜가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이 화면을 터치하면서 이제 보게 되죠. 키보드 없잖아요. 네. 이 동작을 인식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만든 거 보여주고 말로 해서 지금 막 바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를 불러내요. 자기 고객을 외국인 사람한테. 자, 한번 검색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치 같이 같은 느낌을 들게 되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앞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기술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쓸 수 있게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커피숍 만든다. 그럼 주소만 딱 치워보면 그 주소 주변에 있는 커피숍이 몇 개가 있고 월 매출 얼마인지가 다 나오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복제합니다. 좀 사용하기 어렵긴 해요. 그리고 배우셨나요 혹시? 이것도 가르친 적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모든 자료를 어떤 가상 공간에 남겨놓는 것. 사물 인터넷. 아까 그 수학과 춤출 때 센서가 있었죠. 그런 것이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이에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은 가짜 세계에 나도 가짜라는 것.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얘기한다 했죠. 로봇. 전 세계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예요. 이 로봇이에요. 지금 주인이 누굴까요? 한국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깜짝 놀라요. 이게 만약에 중국에 사는 사람은 이게 안 팔았을 거예요. 적성 국가는. 핵심들이 다 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혼자 생각, 2030년. 그 당시 신문 어디에 딱 나온 거죠. 현대자동차 그룹. 드디어 로봇 매출이 자동차 매출을 능가하다. 이런 게 기사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는 세계 5등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원천 기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봇은 원천 기술까지 사왔어요. 구해달 통치도. 성공하게 되면 이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우리 대학님이 다 겪어봤죠. 바둑 지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5G 통신망. 나머지 것들 중에 특히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블록체인이 바뀌는 세상에서 잠깐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ICT에서 C가 중요한데, I, 정보, C, 통신, T, 기술. 그래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우리가 전에는 IT 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정보 강국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부에서 흔히 쓰죠. ICT 강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 통신 강국이라는 거죠. 통신이 매우 중요하다. 1901년, 아까 기억나시죠? 그 마차가 아닌데 딱 한 대 전기차에 있을 때, 그때 미국과 유럽 간에 3,750km 무선 통신했어요. 이런 것이 현실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내 일을 확대 시간을 가지고 발전시켜갈 것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와 나는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어요. 이제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서비스, 눈에 넣는 렌즈는 컨택트 렌즈라고 하죠. 그 반대말이 언택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서오세요 맥도날드 나오면 사람들이 사가지고 내가 알아서 언택트로 딱딱딱딱 주문을 하죠. 얼마 전에 강의 하나 시골을 갔더니 거기에 표 파는 사람이 한 명도 사라졌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컴퓨터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앉아서 이렇게 차기 전에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할까 그랬는데 젊은이가 딱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저 아가씨 또 어디 간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기계를 어떻게 하노? 막 이런 거지. 그분들은 현찰만 사는 사람들이라 카드도 없으니까. 어디까지 간다 얘기하니까 그 학생들이 대신 사주고 8,7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딱 주면 거슬 필요 없어. 고마워. 그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예측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이제 반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의 상해에서 거지들이 돈을 받을 때 현찰로 받을까요? 현찰 10위엔 주면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햇빛에다 비춰보고 막 이런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뒤에 QR코드가 있어요. 딱 찍으면 거지 핸드폰에 띵동 10위엔 입금되었습니다. 딱 보고 쉐쉐 이건 진짜예요. 현실 세계보다 가짜가 많아요. 워낙 가짜를 많이 만드니까. 그렇죠? 이러한 시대가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블록체인 경험을 전 국민이 다 했어요. 코비드, 질병관리청에 접속할 때 블록체인 접속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갈 때 띵동 하고 들어가면 2차 접종한 지 며칠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앞단에 블록체인을 뭐라고 써있냐면 홍길동씨 몇 년 몇월 며칠생 무슨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누구누구에게 무슨 종류가 있죠. 아재 백신이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무슨 백신을 맞았고 그 다음에 이 질병 이상이 있으면 신고하나 되니까 신고해서 일주일 동안 열이 났던 뭐 전력이 있어 2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숨긴 거야. 블록화 시켜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다른 식당에다 이거 알릴 필요 없잖아요. 맞은 결과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만일입니다. 그 블록체인을 한국은행에 접속하면 될 거야. 그러면 각 은행에 들어가서 계산할게요. 띵동 계산됐습니다. 잔고는 265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야? 은행, 신용카드 업체 이런 데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야.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기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아까 봤다시피 1901년에 이미 전기차가 있었죠. 1834년에 전기차가 처음 세상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1920년에 텍사스에서 대형 유전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가전차 비교할 때 비싸지 않고 저렴했으며 충전 시간이 7시간, 10시간 걸렸는데 주유 시간은 3분이면 되죠. 짧고. 배터리가 무거웠는데 이건 가벼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자동차를 막 밀어냈는데 1990년 환경오염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이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 자동차도 생산합니다. 한 업체가 우리 망하면 망하리라.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라 이런 말 있잖아요. 비스무리하게 그냥 전기차만 하겠습니다. 선호하고 나와요. 테슬라예요. 즉 4차 산업 기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몰빵하였습니다. 죽게는 살기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총 알죠? 시가총액. 주식 하나의 시장 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그런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 맨 마지막. 테슬라의 시총. 글로벌 전세계 9대 자동차들 1등, 2등, 3등, 4등, 5등쯤에 현대기아차가 있어요. 6, 7, 8, 9를 다 더한 것보다도 얘가 더 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하게 되면 웽웽 돌고 나면 바퀴, 쇠 바퀴도 헐죠. 그 교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레이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굉장히 세면에 30초 정도 걸려요. 그런데 한 팀이 한 1년 내내 연습만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2초 만에 해서 이 표준이 되어있어요. 보겠습니다. 또, 딱, 또 천천히 봅니다. 협업을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누구 하나 졸거나 딴짓하지 않아요. 빼고 넣고 돌리고 땅 치면 쭉 출발. 이제 속도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혹시나 제 강의를 듣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즉시 합니다. 길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핸드폰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빈이 유럽에 갔어요. 2030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8시간이 됐어요. 할아버지 늘 바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8시간 일하죠? 늘 바쁘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3, 4시간. 그래도 바쁘다고 하는 거죠. Now, artificial intelligence come, robots come, you get global wide, global sell, and global pay, global delivery, and global travel. The only thing you have to bring is a mobile phone, no passport. This is going to happen in 10 years. And this is the message. Let's catch this opportunity.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일자리 혁명은 결국 직업을 증발시킬 것이다. 내 직업도 안지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니던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 앞으로 8년 남았어요. 전 세계에 25개 일자리가 할 것이다.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혹시 대학 교수한다면 그 직업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즐거운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살펴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고 토마스 판 얘기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제가 올 초에 삼성에서 강의하면서 라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진짜 라인 꺼놨었는데 얼마 전에 카톡에서 끊어나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은 그 쉽게 한 거예요. 깔아본 거예요, 정말. 그리고 써본 거죠. 다양한 기능들을.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하고요. 10년만 더 가보면 20년 뒤, 정확히 18년 뒤에 옥스퍼드 대학교 마이클 우스본 교수는 47% 직업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유튜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KBS 명견만리에 나왔던 화면을 캡처해봤어요. 직업들 볼까요?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약사, 요리사. 우리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직업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MIT, 세계가 자랑하는 공대죠. 여기서는 2030 예측할 때 9가지 트렌드를 하는데 첫 번째만 보세요. 세계 인구가 15억 명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인구 증가 대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엉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프랑스를 따져봤어요. 우리는 뭐든지 1등 해야 되잖아요. 저출산 분야에서 우리가 17인가 됐었는데 1등을 따져봐서 지금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동의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저출산. 거기다가 일본이 1등하는 걸 배가 아파서 자살률 1등 한국이 먹었어요. 자살률. 그런 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인구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제가 1960년생이에요. 우리 때가 108만 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발원을 하니까 96만 명부터 about 100만 명 시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년이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 남자 기준으로 형아들, 누나들 연금 대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을 차례예요. 30만, 27만, 작년에 26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받으려면 얘네들이 세금 4배 내야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현실입니다. 조만간 이런 통계치는 국민연금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미 2041년 대한민국의 연금은 마이너스를 낼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해놨어요. 정부 발표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5년 전 예측치보다 3년이 빨라졌어요. 매일 확 가버렸어요. 5년 전에는 2041년이 아니라 2044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기술혁명과 더불어서 그러면 인공지능을 앞서고 있는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지는 알아보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색깔로 구분했어요. AR, 증강현실입니다. 현재 돈 가장 많이 벌어요. 이렇게 AR. 근데 우리는 메타버스는 AR 얘기 안 하잖아요. 아까 그 페이스북 얘기할 때 AR 그래서 현실 세계의 그림이 쭉쭉쭉 올라오고 이런 거 보였잖아요. 그죠? 그게 AR이에요. 우리는 그 VR만 얘기하죠. 네, VR, 가상현실, 뭐 게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뭐 게더타운 같은 2D 이미지 갖다 놓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3D 이미지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요것이 또 중요한데 이것이 라이프 로깅이라서 나의 삶을, 나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워치. 내 생체 데이터를 저는 애플에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얘만 잘 들어요. 얼마 전에는 일주일 리포트입니다. 제가 미국 이름이 사이먼인데 사이먼님은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잘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을 들어요. 아내가 말하면 안 듣는데 얘가 말하면 들어요. 그리고 앉아서 막 일하다 보면 얘가 알람을 와요. 일어설 시간입니다. 아씨,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또 앉아요. 근데 결국 얘가 나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라이프룸이에요. 얼마 전에는 홍대 입구에서 이렇게
핸드폰하고 가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보도블록을 이렇게 공사한다 해놨는데 발을 훅 뛰어가지고 꽝 넘어졌는데 여자들은 넘어지면 엄마야 그러잖아요. 남자는 딱 잠깐 정신을 얻는데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막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생각났을까요? 쏙 빠진다. 이 상황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괜찮은데 얘가 얘기합니다. 크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빨리 누르지 않으면 내가 지정한 번호로 전화가 가요. 넘어졌다.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이프 로딩만큼은 메타버스랑 해보고 싶다 하는 거고요. 미러월드는 거울 세계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 티맵 같은 거. 구글어스 같은 걸 이야기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 가짜가 있는 것. AR. 가상세계, 가상현실. 가짜 세계에 나도 가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라이프 로깅. 일상 경험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해 놓는 것. 그죠? 라이프 로깅.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렇죠? 그리고 거울 세계는 티맵 같은 거다. 거울 세계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기사라는 직업은 또 사라지겠네요. 운전기사.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지 살펴보고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18세에서 20세까지 자녀가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나요? 내 자녀들 중에서 18살에서 20대 정도의 자녀가 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을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하루 3시간씩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해나 19세, 모니카 28세. 해나는 미국, 모니카는 캐나다예요. 얘네들은 둘 다 억대 연봉은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요. 언론에 발표되고 있으며 이들이 근무하는 곳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예. 현실세계 네이버가 아니고 한교에 있는 네이버가 아니고요. 네이버의 자회사, 100% 자회사예요. 네이버 Z가 만든 제페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상인간이 입는 옷, 신발, 액세서리, 머리 모양, 안경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올려놔요. 그래서 팔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AR 보겠습니다. AR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AR 거울인데요. 가상현실 인식해서 이렇게 하면 분홍색, 이렇게 하면 빨간색. 사고 싶어 딱 누르면 주문 매상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잉사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AR 안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선 조립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서 초보자도 능숙하게 이 안경에 도면이 같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삐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AR을 더 잘 활성화해주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이 개발한 조건가 있는데 정맥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살짝 쬐면 열화상 화면을 쬐면 이 피부색에 있는 정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맥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피부가 얇은 사람 보이겠죠? 그 열목어처럼. 그죠? 열목어 아니죠? 열목어. 내장까지 보이는 거. 대부분 안 보여요, 우리는. 근데 쬐어가지고 이것을 모니터에다 놓고 보고, 그러니까 콕 찔러, 그럼 잘못 찔러. 3번 정도 찔러야지 정맥이 싹 들어가요. 그랬었는데, 한 업체가 이 모니터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직접 또 뭘 개발해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보이죠, 핏줄이. 원하는 핏줄 찾아가지고 주사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메타버스입니다. 통신 장비를 수리할 때도 AR 안경, 즉 증강현실 안경을 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군용 시장에 들어갔어요. 이게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즉 ICT 기술은 이제 모든 곳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의 훈련, 실전 훈련. 그래서 딱 보면 밤에도 저기 보이는 것이 사슴인지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특수 환경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사라져야 것 같아요. 백견이 불여일치랍니다. 체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바로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VR 기술은 우리 흔히 많이 보이는 거지만 3D 이미지와 관련해서 현실과 점점 닮아간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까요?
가상 공간에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느낌은 좀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이런 일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치매 노인 치료에도 쓰이고 있어요. 디멘시아, 치매라는 뜻이고요. 전 세계에 45밀리언, 4,500만 명이 치매를 고생을 하는데 이것을 심리과, 무슨과 이런 사람이 했었는데 가상현실을 활용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치매 노인들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막 난폭해진 거가 있다 그래. 막 그거 던지고 막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사진을 갖다 놓고 움직이게 했어요. 쉽죠? 이 비둘기가 있으면 비둘기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되니까. 말이 있으면 말을 흔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죽었던 여자가 딱 웨이크업 한다요. 깨어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런 치료법이 최근에 미국과 독일 학자들의 발표돼서 잠깐 보겠습니다. 손 꼭 잡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가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여기 움직이고. 그래서 기억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VR은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아까 했던 제페토 네이버가 만든 거죠. 전 세계 3억 명이 돌파했어요. 3월 3일 날. 이보다 더 큰 회사인 SK텔레콤도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이프랜드, IFLAND. 이보다 더 리얼리티, 더 진짜 같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카카오톡처럼 한국 시장만 개발했어요. 500만 명. 여기는 3억.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나이키가 SK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입점을 하는 거예요. 디즈니가. 국내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입점한 곳은 SK가 운영한 이 브랜드가 아니라 500만 명짜리가 아니라 3억 명이 놀고 있는 제페토에 입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이 브랜드는 거의 100%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페토는 우리 사먹으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92%예요. 마치 카카오톡과 라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를 똑바로 보고 내가 좀 편하고 있겠다 하더라도 바꿀 때는 바꾼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하고 카카오톡 가끔씩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자, 이제 새로 탄생한 직업 이야기예요. 제페토 크리에이터.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야 내가 오늘 들었단 말이야 이런 거 어떠니? 하고 소개하면 학교에서 안 배워 이런 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안 배웠지만 19살짜리가 이미 업대문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배우면 돼요. 옷을 제작하거나 제페토 상에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런 업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 번 지어줬는데 1억짜리 주고 3천만 원짜리 주고 막 그래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벌어요. 우리나라 가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그건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빌드hit이라든가 포토샵, 3D 맥스, 마야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이름인데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라이프를 즐기면 2,500대 있는데 이건 전에 거고 2,600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거울 시계, NFT예요. NFT는 난 펀저블 토큰이라고 했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이거 보시면 소유권 증명, 디지털 소유권 증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학생이에요.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얼마에 팔렸나 볼까요? 1,200만 원 팔렸어요. 중학생 그림이. 만약에 노트에 그린 거는 그렇게 안 팔릴 거예요. 디지털을 만들어서 올려놔요. 우리가 말하면 쿠팡,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판매하는 거라면 오픈시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만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쿠팡처럼. 거기서 올렸더니 이렇게 팔린 거예요. 얘 사는 곳은 전라북도 분산, 직업은 중학생입니다. 7살부터 그림을 비롯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낙서하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이 아빠와 엄마가 볼 때는 신동처럼 보여요. 그쵸? 자기 아이니까. 그래서 블로그에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찍어서. 그 다음에는 패드가 나오니까 패드 있죠.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올리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오픈시 미팅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얘가 그린 그림의 이런 것들, 이런 그림이 팔리고 있어요. 현실 세계는 매우 다르다. 혹시 여러분 자녀나 혹은 여러분 본인 자신도 셀카 찍기 좋아하시나요? 셀카.
셀카로 돈을 버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셀카를 올리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년에. 자, 2주 만에 66억 원을 번 이야기입니다. 2주 만에. 셀카만으로. 약 1.2K니까 1100개를 올렸는데 기쁠 때, 슬플 때, 용기를 주는 거 우리가 몇 가지 카트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한 거야. 그랬는데 2주 만에 66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쟤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또 하면 되니까. 이런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셀카는 고급 카메라도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어보잖아요. 5만 갈아입었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아이인데. 그죠? 선생님도 저 10분일만 하시면 6억 9천. 괜찮죠? 도전해보는 거고요. 긱 이야기, 긱. GIG, 인게이지먼트라의 약자인데 긱 경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시아나 항공.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좋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항공은 건물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잘 훈련된 조종사와 스튜어디스와 정비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영업망이 있었죠. 그 외에다가 인수된 금액 2조 4천억 원. 자체 건물도 없습니다. 나머지 건물을 몇 층 빌려 썼어요. 좋은 양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름이 들어봐도 처음 듣는 노안 형제들, 이상한 형제들이거든. 회사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런 회사의 누가 하겠냐. 고졸 출신도 있었고요. 그러나 프로그램 하나만큼 잘했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꼭 적어놓으세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iOS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흔히 있는 삼성 전화기, 삼성 핸드폰의 OS예요. 9. 그냥 iOS는 뭘까요? 애플. 요 두 가지를 잘 되는 사람만 뽑아서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독일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한 금액은 7조 6천억. 이걸 얘기했더니 공무원 연설을 얘기했더니 헐벌 때 왜 이렇게 세상이 망할 징조로 보이냐고 막 답답해하죠. 그들은 그렇게 봐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유연하죠. 공무원보다는. 그쵸? 근데 공무원들은 그거만 받아가 이거 딱 보다가 막 거품만 보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공무원들. 이거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러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쵸? 그들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12조, 20조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은 6천원만 돼도 많이 되는 거다.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핵심은 스마트폰으로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마윈이 얘기한 거 있죠. 앞으로 모든 것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현금 없어집니다. 여권 없어집니다. 일로 들어옵니다. 그랬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즉 단기 계약을 통해서 일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들은 전화로 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 떴네? 내가 가있으면 찍어서 쭉 배달을 해주잖아요. 자, 브라질에 진출한다 보겠습니다. 아시아항공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스요. 포르투갈스는 조종사, 스튜어디스, 영업사원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비행기 사야 돼요. 그리고 로컬에 있는 여행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배달 운전사가 누가 하면 될까요? 포르투갈 언어로 딱 바꾸기만 하고 큰 이벤트 하면 땅땅 때려가지고 그 가게만 모집하면 끝. 그들은 브라질 말로 된 앱을 깔아가지고 또 그대로 하는 거죠. 맹맹 타고 다니는 거. 이해되시죠? 확장성이 뛰어난 거예요. 스마트폰. 그래서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올려놨고요. 앞으로 직장인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약 88% 첫 직장이 아닙니다고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업에 있어서만큼은 다양성이 있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기업의 수명은 줄고 있죠. 인간의 수명은 2030년에 150대라고 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무슨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런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거다. 재수 있고 싶어 없고 싶어요. 아찔한 200살을 산다면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골골 200까지 사는 사람도 있겠고 그때까지 거부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저희 어머니가 90인데
예정받았으면 이미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음식도 다 해요. 근데 우리 때는 더 늘어날 수 있죠. 최소한 120. 근데 우리 중에서도 튼튼한 사람 150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어떤 분이 회고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90대, 92세 되는 사람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65세 때 그때 영어 배우려는데 영어 배울 걸 그랬다. 나는 70이면 죽을 줄 알고 안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죠? 그런 기사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ICT 배우고 있으면 배우시고 또 새로운 강좌 있으면 들으시면 좋아요. 정부에서는 2030년을 하도 외국에서 떠들어대니까 영역을 줘서 노동부의 산하의 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40%가 나오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는 방법, 첫 번째 2020년, 두 번째 2025년, 앞으로 3년인데요. 2030년, 앞으로 8년 뒤. 하나만 볼게요. 대학 교수 37%, 2025년에 가능하더래요. 위험한데 2030년 되니까 59.3%가 위험해요. 대학 교수 100명 있으면 59명은 면허증은 나가줘야 돼요. 언제? 8년 뒤. 현실이에요. 정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약사 31.6% 이미 위험해지고 있죠. 40% 있다니까 84.2%가 사라진 거죠. 매우 지금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안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지 색깔 다시 기억나시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장 쉬운 거, 라이프 로깅, 블로그 같은 거. 이것은 우리가 못하죠. 큰 회사들이 하니까 거울세계. 이런 것을, 이것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일자리 혁명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게 돼요. 보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특히 내년도에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해당자가 ESG 경영. 어느 날 환경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환경부에서 4차 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8시간 곱하기 3. 그래서 저는 무료로 초대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38에 24시간 교육받았는데 ESG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안으로 남고 뒤로 밑져요. 앞으로. ESG 경영을 못하게 되면 세금은 엄청 때려먹고요. 그런 게 힘들 수 있다는 지금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년도는 제가 ESG 집중 공부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이거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 쭉 보는데 SNS, 라이프 로깅에 해당된 거죠. 이런 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2021년 유망 직업의 작년에 10년 전에 존재해 나왔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2030년에 매우 유명한 직업인데 지금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를 생각해보자요. 같이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MIT에서 2030년 예측을 했는데 재미있는 직업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좀 퍼니한 직업이다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지렁이에서 그 원리를 캐치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렁이는 나쁜 흙도 먹고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거로다 이렇게 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레기장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운전에 쭉 가면 빨려들어서 뒤에 툭툭 나온 것은 유명한 것과 저항이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것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남대문 불났죠. 그죠?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유산보존사 우리가 보통 어디 아프면 암이냐고 찍찍찍 보잖아요. 그런 기술이 건물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찍찍찍 하면 디지털로다 이걸 다 기록할 거예요. 불났다. 그럼 요 안에 못 갈아야 돼.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가장 공간에서 이런 직업이 생길 것이다. 벽돌 쌓고 철근 쌓고 이런 직업이 사라지고 3D 프린터로 하는 건축 프린팅 기사가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블록체인은 빠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양함이 존재하는데 이제 생각의 확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3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이 줄을 이었고 대한민국이 아주 못 살던 대표적인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저런 리더십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제그 엣지
망하는 회사도 살려내고, 이건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왕국, 세계 최고의 컴퓨터 관련된 이런 솔루션들을 냈던 그런 게 삼성이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삼성의 브랜드가 커요. 아시죠? 삼성을 아는데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리고 정몽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특징 우직해요. 아주 길게 보고 타득하고, 그리고 학력을 중시하죠. 좋은 대학 무조건 합격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3일 1세 일단 입사하면 같은 색깔을 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색깔을 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4차 산업시대 때는 빠른 판단해야 돼요. 회사 이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르죠. 야, 메타가 어때서? 페이스북 처음부터 페이스북인데 아니야? 페이스북 얼굴 숲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메타 막 지르죠. 빨리빨리. 뛰어난 개인 능력, 그리고 능력을 중시하고 4인 4색 각각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주요한 것이 되겠어요. 자, 이제 제 강의를 거의 마칠 때 되었어요. 관점을 전환하자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뒷받침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나무로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었어요? 오늘 수업은 찬물의 수영하기입니다. 그럼 어제까지 좋아하는 원숭이는 힘들어하겠죠. 얘는 차가운 곳을 매우 싫어하잖아요. 오시겠으면은 일본에 있는 원숭이들은 온천욕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더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펭귄이 좋아하겠죠, 펭귄. 이제 여러분들 각각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메타버스 시대, NFT가 이끄는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50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뇌로다가 서로 말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드론을 있는데요, 뇌로다가 떠라 하면 앞으로 뒤로 그것까지 지금 실험되고 있어요. 2050년 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간단한 미래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아까 약속 드렸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보내줄 테니까